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자, 어제 우리 대우건설, 그러니까 음봉에서 급하게 양봉으로 전환을 하더니 오늘은 또 급락이 발생이 되면서 어제의 양봉을 온전히 또 훼손하는 음봉이 뜨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불안감이 커지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가져가야 되는지 정말 이 고민이 된 순간이죠. 자, 제가 이 대우건설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자, 이런 이제 투매의 장에서는, 그러니까 일봉에서의 중요 지지점보다 그러니까 주봉이나 뭐 월봉 같은 큰 그림에서 이제 지지에 대한 확률이 크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이제 말씀을 했던 게 10주선이에요, 10주선. 10주선에서 이 매수를 말씀드렸죠. 자, 보시면 이제 지난주 금요일 영상에서 이 이야기를 좀 미리 해드렸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급 반등이 정말로 나와줬는데 오늘은 또 조정이 나오는 겁니다.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피해 말리게 지금 현재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 자, 그렇다고 오늘 이 음봉이 떨어졌다고 바로 팔아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기준대로 대응만 확실히 하면 된다. 그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다시 그 기준점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현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아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우리 현재 대우건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대우건설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도 계속 영상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자, 오늘은 제가 이 기준이 좀 중요한 날인 것 같아서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매매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기준점이 있냐 없냐. 이걸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식 거래를 하면서 돈 싸들고 들어오지만 결국 깡통을 차고 나가는 이유는 뭐 머리가 나빠서 아니죠. 뭐 정보력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만의 이 확실한 명확한 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호황기장에서도 깡통을 차고 나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준이 없는 매매는 그러니까 투자가 아니라 뭐 도박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잖아요. 이 대우건설도 지금 그 기준이 지금 엄청 중요한 거예요. 기준. 그래서 제 기준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제가 이 대우건설 조정을 이야기했을 때 다들 기억하시죠? 왜 조정을 이야기했냐? 그러니까 11이동 평균선을 지지를 받고 올라왔던 주가가 11선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지지를 받던 기준이 깨졌다. 그러면 이 구간이 이제 엑시트에 대한 시점이 되겠죠. 제가 영상을 찍어드렸던 날이. 자, 그리고 나서 이 현재 구간부터는 그게 바뀌는 겁니다. 뭔 말이냐면 지지를 받았던 게 그러니까 저항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항이. 그래서 이날도 저항을 받고 이날 강반등이 나와도 저항을 받고 오늘 초반에 강세가 나오더라도 또 저항을 받는 거죠. 저항을. 자,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그러니까 팩트는 대우건설 여전히 저항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식이라는 게 이때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하다가 그러니까 계속 상승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시점엔 깨지듯이 계속 저항을 받는 게 아니죠. 어느 시점에선 돌리겠죠. 특히 그 전환점은 중요한 구간, 차트에서 의미가 있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 이제 지지점이 나고 전환세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 매수의 기준점을 제가 말한 게 바로 10주선이고요. 뭐 간단한 거죠. 지금 일봉상의 지지 이동 평균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물론 이렇게 쭉 밀려가지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강세 종목들은 그러니까 안 오고 반등이 나온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걸 놓치지 않고 우리가 한번 접근을 한다면 이 중간값인 주봉의 10주선에서 접근을 해본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다. 하지만 또 음봉이 나왔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이 될 건 뭡니까? 오늘의 이 음봉으로 저점이 이탈이 됐냐? 그러니까 주봉이 이탈이 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매수에 대한 기준은 그러니까 오늘도 살아있는 겁니다. 즉 현재 위치는 아래로는 지지를 생각하고 위로는 돌파가 나온지 체크만 해야 되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저점을 잘 잡았기 때문에, 자, 이 수익을 토해내더라도 이 기준점이 깨지기 전까지는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가 아주 단순한 논리로도 현재 이 차트를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를 했던 거는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 매수를 한다는 이야기였죠. 이거를 이제 조정이 발생할 때부터 여기까지 돌릴 거니까 우린 여기 오면 매수를 하자. 그죠? 정말로 그 자리가 왔기 때문에 매수를 한 거죠. 왜?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매집선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러니까 오늘도 역시 여기는 매수지 매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깨지면 매도인데 아직 그게 발생되지 않았다. 그 전까지 매수의 마인드를 유지한다는 거죠. 자, 그럼 왜 이런 흔들기가 발생하느냐 이 부분도 궁금해 하실 건데 원래 주식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 방향성이 전환이 되기 전에는 이 엄청난 흔들기라는 게 발생해요. 흔들기. 세력들은 자기들의 버스에 이 개인들이 타는 거를 무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출발을 하기 전에는 흔들어주죠. 이렇게 흔들어줘. 아주 쉽게 좀 설명해드리면 이 앞에 구간에서도 흔들고 나서 그리고 다음 방향성이 나오고 우리가 접근을 했던 이 횡보성 조정에서도 이렇게 흔들고 나서 방향이 나왔다는 겁니다. 보이시죠? 무지막지한 흔들기 하락 나오고 반등 나오는데 그걸 하루 만에 꺾었다가 그리고 돌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흔들기에서 하나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한 가격을 지지를 만드는 즉 방향이 보이기 전에는 하방 경직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방 경직. 그러니까 지금 이 대우건설은 제가 보는 거는 이 맥점 밴드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때와 같은 지지만 잘 나온지 체크만 하는 거죠. 지지가 나오면 방향성이 존재하니까. 그리고 혹여나 이탈이 나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모습이겠죠. 대한전선도 이제 그와 같은 관점으로 우리가 거래를 했던 건데 상승이 나오고 나서 조정이 나오는데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흔든다니까요. 이 매집가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V자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시간으로 개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다음 방향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음 방향성이. 그러니까 대우건설 저는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린 대한전선의 그림이 나올 수 있다. 하방 경직만 체크를 하자. 밴드가 깨진다면은 이탈이 된다면 제가 누구보다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빠르게 보내드릴 겁니다. 깨지면 현재 시장이 변동성 시장이잖아요. 그죠? 한 단계 박스 아래까지도 밀릴 수 있으니까 2차 밴드까지. 그죠? 자, 좀 더 디테일한 흐름들 보더라도 오늘도 보시면 제가 어제 이야기했던 게 이 맥점 분봉에서 안착을 해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야 방향성이 난다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흔들다가 이렇게 좀 안착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야 방향성이 나온다고요. 근데 오늘도 어때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항입니다. 저항. 하단 가격의 지지와 여전히 위로는 저항이다. 근데 이 하락 속에서도 재밌는 건 패턴이 하나 있어요. 패턴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도 낮추는데 약간 이제 하락폭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그죠? 매도에 대한 이 변동성도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게 뭐예요? 쐐기형이죠. 하락 쐐기형. 지금 막바지 라인에서 전환을 할지 하방 이탈을 할지 쐐기 형은 뭐라고요? 변곡이죠. 변곡. 그 변곡점에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는 확실히 체크를 하고 팔아도 팔아야겠다 이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맥점을 기준으로 매수를 한 거기 때문에 유지를 하는 구간까지는 계속 이 매수에 대한 마인드로 대응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깨지면 제가 깨졌다고 여러분들에게도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말씀드렸죠? 깨진 경우에는 더 좋은 가격을 주러 가는 거기 때문에 잠시 버스에서 내렸다 다시 타면 그만이라는 거죠. 그런데 계속 유지를 하면서 우리에게 이 온전한 수익을 줬던 이 맥점 분봉에 이런 식의 돌파에 대한 흐름이 발생이 된다. 자, 그땐 다시 방향성을 노래하니까 제가 매수를 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자,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때보다도 방향성을 예측을 하기보다 이 대응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대응이. 이 대응점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분들은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깨져서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문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여기서는 매도를 이야기하고 지금 이 매수를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참고해도 정말 거래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레이킴증권 명예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그대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케이스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손뭉치. 예, 손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소미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 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한파동이 더 나아져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